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친절하게 이슈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산 얘기를 좀 해봅니다. 2023년 예산에 대해서 그 부산시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부산시에는 그 지난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부산시 예산을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 원,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예산을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203억을 좀 감액했고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236억 6천만 원을 감액해서 확정하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 보도 자료를 이제 통해 가지고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30억 원 하고 하하센터 11억 원 요거를 큰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 무슨 견제를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 또 그 이면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은 예. 박형준 시장의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5분 도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개수 조정을 통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예산의 30억 원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예산 예결위에서도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다면 다음에 이제 예결위로 넘어가거든요. 네.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시정 공약 사업에 30억이 나는 것을 삭감했다는 걸 보면 되게 이제 시장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견제를 했다라고 평가되는 거죠. 네. 근데 11월 24일 진행된 재정관의 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그러니까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부서가 예산을 애초 154억 원으로 편성해서 올렸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예산 부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재정관이 154억에서 200억 원으로 올려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가 아닌. 그럼 재정관은 의회가 삭감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을 부풀려 의회에 제시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시의회에서 30억만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럼 170억 원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필요한 것보다 16억이나 더 받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담당 부서가 제시한 154억보다 16억이 증가했고 이에 의해는 사업 예산을 적당히 삭감하여 시를 제대로 감시했다는 명분은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한, 그런데 이런 예산 심의를 두고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잘 감시하고 견제했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뭐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시에서 깎일 거니까 좀 두둑하게 내밀고, 그리고 깎아도 한 30억 깎았는데 원래 필요한 건 154억이니까 그래도 이득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시의회가 자평을 하거나 언론이 되게 잘했다고 이제 이런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자평이나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게 문제고, 또한 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이나 15분 도시 기획단에 이 이제 예산의 지역 개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은 다 잘 되었어요. 기재위에서. 그래서 이런 지역 개발 기념을 기금을 시정 공약 사업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결국 기금 운용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그래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지역 개발이라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쌓아놓은 기금을 부산시장의 공약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15분 도시 기획단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방송에서 언론에서 언급을 거의 안 하는 거고 아마 장을 찾으면서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늘 뭐 감시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는 후속 보도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좀 깝깝하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판단할 다른 예산과 뭐 심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 하하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과 찾아가는 건강의료버스 사업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이 됩니다. 네네. 근데 대폭 삭감이 되고 나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의회가 시를 잘 견제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부분 한 3, 4일 텀을 두고 예결위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예결위에서 일정 부분 다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아, 요때 이제 기사가 많이 나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 다시 부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하하센터하고 의료버스는 부산시장의 또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갈자즘에서도 다뤘지만 좀 부산의 보건의료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의료버스라는 것은 뭐 전문가들, 뭐 의료인들, 사회복지계도 다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래 불효불급한 예산을 상임 밑에 삭감해놓고 마치 시의회가 부산시장 공약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다시 부활시킨 거죠. 상황이 이렇다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장의 주요 사업에까지 감시와 견제를 이끌어냈다는 의회의 자평 문제가 있고요. 물론 언론이 이후에 후속 보도를 했으면 되는데 또 자기가 제대로 이제 그 보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다시 이제 정정 보도나 아니면 또 이후에 보도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래요. 좀 의회가 이게 막말 논란하고 편파성 예산 편성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었다 하는데 뭐 편파성 예산 편성은 그렇다 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슨 막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막말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방송은 말할 필요 없고 공공장소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전달하기도 좀 뜨거운 그런 이제 발언들이 시의회에서 지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뭐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구대의회 시작하고 계속 이런 이제 발언들이 특정 의원 한 명에 의해서 쏟아졌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성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뭐 그 의원님이 출연하지는 않으니까 그 의원님의 반론을 또 보장드리자면 중복적인 사업이 많고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여성인권 신장으로 해서 자기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 근데 전후 문맥을 다 파악하지 않고 한 부분만 떼서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예산은 꺾은 것도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근데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시의회는 그 의원이 한 발언이 전체 다가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녹취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전후 사장을 빼든 안 빼든 그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심각하고요. 지금 여기 방송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애둘러서 얘기를 제가 하시는 이제 거예요? 이거 여기에는 적어놨는데 뭐 전 정권이 뭐 여성파리, 노인파리, 위안부 파리로 이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무실장님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원들 발언했던 거 영상 그다음에 녹취록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그게 다 있어요 지금?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댔거든요. 근데 예산 삭감을 할 수 없는 게 국비랑 매칭되는 사업은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만약에 예산 삭감하고 국비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로 신청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 의원이 발언했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만약에 반대하면 안 됐겠지만 또 그 의원님의 발언에 별로 이제 이의 제기가 없이 그렇게 예산이 통과됐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성차별적이고 사회 약자를 비하하는 발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정권을 운운하면 하든가 아니면 포퓰리즘 연합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다 갈라서 한다는 데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데서 문제고요. 근데 사실은 시의회, 언론, 그다음에 시민단체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같은 이제 권력을 감시하는 한 단체로서 좀 이제 정말 안타깝고 이런 문제가 또 더군다나 계속 발언되지만 시의회 어느 누구의 다른 의원에 의해서도 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의원 한 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발언이 지속되고 이런 의원의 발언에 의한 것이 구대의회 전체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의원님과 그다음에 구대 시의회가 이런 발언으로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고 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 언론에서 부산시나 부산시의회 편성과 심의에 대한 뭐 이념 편향에 대한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 진보 성향 단체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요. 대신 보수 성향 단체 예산은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회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요. 부산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념 성향에 따라 이제 균형을 잃은 채로 편성과 심의가 됐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의 입장은 또 뭐냐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오거돈 시장 때 차별을 받았다. 이념의 잣대로 예산을 심의한 것도 문제죠. 근데 이전에 의회가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말은 이념의 잣대로 예산을 심의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거돈 시장 때 그렇게 보수단체가 차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고. 근데 지금 시의회가 이제 보수 정당이니까 보수 성향의 단체를 챙겨주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근거를 가지고 좀 예산을 챙겨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시간이 좀 길질 않아서 일단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게 이렇습니다. 뭐 교육희망연구소의 한 사업은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전년 대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영원한 민족예술 대동제 사업도 반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성향 단체 예산은 예를 들면 이제 새마을 부산시 새마을 활성화 명목으로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는 올해 8천만 원에서 내년 2억 3,770만 원으로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이름이 지구촌 새마을운동 고위급 회의인데 이거 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는 시에서는 5,760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1억 9,84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으로 확정을 좀 했습니다. 요거 말고도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어떤 겁니까? 부산시가 반토막으로 편성한 부산의료원 출연금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사실 최전선에 있었던 게 부산의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의료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근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겐 불안한 예산 편성과 심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동백적 예산이 전년도 대비 국비를 포함해서 전년도가 2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국비는 뭐 곧 내려오겠지만 500억 원 정도뿐이 이제 부산시가 편성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산시 주장은 30만 원에 5%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사용자가 105만 명입니다. 이거 전체 다 하려면 한 2천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500억 뿐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을 받으려면 보통 6대4로 받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이제 2천억 원 정도가 작년은 예산안이었는데 그러면 6대4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5, 600억 정도 내려온다면 아니면 400, 500, 600억 내려온다면 1,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면 부산시가 말하는 30만에는 5%는 한 반년 정도뿐이 못 가는 좀 매우 줄어든. 근데 이게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시도 작게 편성하고 시의회도 증액을 하지 않아서 이후로는 좀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좀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좀 먼저 들여다보고 좀 뭐 증액을 하든가 이런 좀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의료원 출연금 그리고 동백전인데 동백전은 뭐 국비도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시비를 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 의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면 이제 국비가 4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이 편성은 국비도 더 많이 내려오죠.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 지금 2천억을 편성했거든요. 11호. 우리가 뭐 이렇게 동백전 관련해 갖고 동백택시 연계해서 지금 시민들이 진짜 잘 따라줘가지고 동백통도 지금 잘 됐거든요. 잘하고 있다. 근데 동백 택시가 제일 문제죠. 개인 택시 조합 같은 경우 기사님들이 거의 이제 절규하다시피 증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동백 택시는 수수료가 없고 카카오 택시는 수수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또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몇 차례 부산시에도
요구하고 시의회도 요구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깝깝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예산과 관련한 얘기 아주 친절하게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아까 양미숙 사무처장님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 적어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많은데 저희가 이 시민들